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 재직 중인 하정희 교수입니다. 직장 바뀌든 직장 아니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죠. 심리학에서도 한 사람이 적응적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크게 필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여러분이 일에서 잘 적응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관계에서 잘 적응하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 인간관계 둘 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데요. 직장에서 특히 상하관계, 특히 여러분을 다소 힘들게 만드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특히 힘든 상사, 여러분의 윗분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우선 직장 상사가 무례하게 굴 때 최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더 많고 직장 경험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성숙해서 나한테 저런 조언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미숙하고 성격 급하고 역지사지가 부족한 그런 사람은 어느 연령대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여러분한테 무례하게 군다면 상사가 여러분한테 나한테 말한 워딩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내가 바보 같아, 부족해, 난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남한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은요, 아주 상대방이 정말 기분 나빠할 게 뭔지를 알기도 하고, 또 기분 나빠하는 걸 딱 눈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고 여러분이 더 힘들어하는 그 세수한 포인트를 더 공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가 너무 무례할 때는 그것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저 상사가 말하는 대로 이상하지 않고 저렇게까지 말하는 저 사람이 이상하지 라고 딱 여러분의 마음의 지렛대가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례한 상사와 내 마음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례한 상사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회사에 심지어 그 상사 때문에 가기 싫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심리적으로 그 상사한테 엄청 휘둘리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상처받지 않을 거리를 둬야만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상사가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는 아닌구나 라고 객관화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의 유형을 몇 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상사의 유형,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상사 유형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우선 3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유형 중에 나르시스트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머리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 유형이 저는 가장 좀 심각한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르시스트 유형은요, 자기가 가장 잘났다기보다는, 실제로 잘났다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적합한 설명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외의 모든 서류나 주변에서 하는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서류는 자신의 손이나 자기 평가를 거쳐야만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아랫사람들을 지적하고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평가하고 감정 기복도 종종 있어서 부하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런 상사들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저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는 항상 잘못되고 부족해 라는 생각이 늘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늘 지적하고 좀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죠. 자, 2번째 유형입니다. 불안한 상사요. 이 상사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서 자기가 불안하면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업무 지시를 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불안한 상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안이 높은 분들은 주변의 불안을 전염하는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이 일하면 엄청 지치고, 또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완수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쪼고 또 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한 이런 상사들은 그 불안의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상사 떠오르십니까? 네, 같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네, 3번째 유형이 또 있습니다. 이 3번째 유형, 정말 쉽지 않은 유형인데요.
이분들은 상대방을 과하게 통제하면서 미묘하게 관여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참 장난하기 힘든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앞에 설명드린 그 두 사람처럼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장점도 단점만큼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잘해줄 때는 또 엄청나게 잘해줘요. 밥도 잘 사주고 일상 이야기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과하게 통제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관여하고, 그러니까 통제 있잖아요. 컨트롤하는 거.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통제를 너무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 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통제하에 있게 되는 부하 직원들은요, 서로 너무 많은 그 사적인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고, 집안, 경조사, 등등등 일정한 친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과하게 간섭하고 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늘어나서 여러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 힘든 생활을 보고하는 그런 분들도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사가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떤 유형이다라고 사실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알기는 어렵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우리 상사가 이런 유형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최대한 거리감을 더 유지하고 또 사적인 이야기를 좀 덜하고 거리감을 유지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사와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가져가는 것 너무 필요하죠. 동시에 여러분도 필요할 때는 자기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런 것이 빛을 발하는 건 이러한 표현이 좀 더 지혜롭게 표현될 때인데요. 가끔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매번 무분별하게 직장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20대건 30대건 40대건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이런 자기 표현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상사가 퇴근 1시간 전에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고 좀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제가 여쭤보기 전에 여러분은 그 상황을, 맥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사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빨리 퇴근하고 싶고 일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남아서 일하고 갈 수도 있기는 하지요. 자기 주장은 그럴 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럴 때는 여러분은 아마 묵묵히 직장에서 삼각김밥 드시면서 야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이시니까요. 하지만 퇴근 1시간 전에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는 게 단지 그 상사의 어떤 습관 때문이랄지 어떤 패턴, 그러니까 버릇인 거예요. 맨날 그런 상사 있잖아요. 당장 급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맨날 급하게 달라고 요청하는 상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럴 때 자기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땐 이건 그저께 정리한 파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건데요. 제가 급히 가야 해서 오늘 드리긴 어려워요. 내일 오전까지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되도록 좀 더 다른 사람도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런 상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되도록 빨리 얻길 원하고 기다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칫 여러분이 침묵을 한다든지 소심하게 또는 1대1로 미안하니까 조용히 카톡 같은 걸로 소통하면서 굽실거리면 그 상사는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더 집요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지금은 어렵고 내일 몇 시까지 하겠고 오늘은 야근을 못한다 라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있을 때 명확하게 화내지 않으면서 이야기하고 퇴근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또 상사가 여러분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상사가 퇴근 직전에 일을 시켜도 남아서 언제나 야근하고 무시해도 침묵하면서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만히 있다면 상사는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자기 표현이나 행동으로 그러한 성격의 상사의 행동을 절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사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작은 몸짓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미치겠다,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무력해지고 점차로 우울감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또 상사한테 잘 보이고 잘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1순위는 바로 내가 맡은 역할, 즉 나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챙겨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또 그 업무를 잘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을 잘하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더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낼 수 있고 또 무시할 상황에서도 무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사가 내 업무가 너무 별로라서 맨날 내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일을 못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라면 이거 너무 슬픈 거잖아요. 따라서 내 일을 야무지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 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비단 인간성 나쁜 상사한테 흠을 안 잡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업무 효능감을 높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보다 당당하고 또 회사 생활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지나치게 애쓸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다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질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도 나랑 안 맞고 대화도 안 통한다거나 또는 거의 100% 업무 중심적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직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에서 따끈따끈한 인간적인 유대를 맺거나 이런 인간관계는 기대할 수 없죠. 하지만 운 좋게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게 또 직장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미리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된다, 안 된다, 인간관계 절대 맺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닫아놓을 필요도 없고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좀 더 편안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4가지 기억하시는지요? 나를 지키면서도 힘든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는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잘 정리되셨나요? 영원한 20대도 없고 또 20대도 곧 3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상사의 단점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타산지석 삼아서 미래에 절대 그런 상사가 아닌 여러분이 꿈꾸는 좋은 선배 또 좋은 상사로 그렇게 잘 성장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상사와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직장 생활 잘 성공적으로 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